자, 이 증기 추결기까지 하면은 송기 장치에서 등장하는 모든 장치는 사실 거의 설명이 끝난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것 이외에 고장 진단이나 취급, 부주의한 사항일 때 어떤 사고가 생길까? 그런 것도 점검을 한번 해봐야죠. 결국에는 보일러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불 떼는 거 중요하죠. 물론 첫째가 불 떼는 거죠. 그냥 기술용어 사용하지 않고 표현해보죠. 불 잘 떼야 돼요. 연기 많이 나면 안 돼요. 제대로 완전 연소해야 돼. 2번에 이게 흡수가 잘 돼서 증기가 잘 발생이 돼야 돼요. 품질이 좋아야 돼. 증기도 품질이 있습니다. 어떤 거? 고온에 그리고 습기가 적은 건조하고 고온의 증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취급자의 숙제예요. 세 번째, 증기 발생을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송 잘해야 돼요. 증기 잘 보내줘야 돼요. 이게 엉터리로 보내면 안 돼요. 택배 사고 일어나면 안 돼요. 잘 보내야 돼. 그리고 뭐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나머지 기타 터지지 않도록 안전 상태를 잘 관리해야 돼요. 이런 거 등등이 있는데 불 잘 떼는 거 5장에 나와요. 연료 연소장치, 통풍 집신장치. 그런 거 연소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흡수 잘해서 증기 발생한다? 증기 발생 잘하는 거 보일러에 가동하는 취급 안전관리편에 나오는 거죠. 이송을 잘해야 된다. 증기를 잘못 보내면 이상한다.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송기 시 증기를 이송할 때, 증기를 보내줄 때, 이 증기 보내준다는 말은 밸브를 개방할 때예요. 증기에도 가슴 높이에 달려있는 밸브 중에 하나를 열어서 사용처에 보내줄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이상 현상입니다. 먼저 프라이밍 2번 보겠어요. 프라이밍은 수면 위에서 사이다를 병뚜껑 텄을 때처럼 작은 물방울이 톡톡톡 튀어 올라오는 것. 작은 물방울이 함께 튀어 올라온다. 작은 물방울, 이게 핵심이죠. 격렬하게 끓으면서 톡톡톡톡 물방울이 튀어 올라오는 것. 그 다음에 포밍이 있는데요. 포밍은 맥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맥주를 따르면 어때요? 맥주 표면에 거품이 쫙 덮이죠. 폼에 ing가 붙어 있는 거예요. 영어 발음으로는 진행형입니다. 폼이 ing, 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폼은 FOAM이라고 해서 스펠링이 거품이란 뜻이에요. 왜 굳이 자꾸 영어를 사용하냐면은 뒤에 보면 기술 용어가 이 용어가 들어간 तर이 자꾸 등장해요. 영어가. 예를 들면은 단열재 보온재 종류 중에서 거품 알갱이를 압착을 해서 쫙 판으로 만든 게 있어요. 근데 그 거품의 재료가 폴리스틸렌이에요. 폴리스틸렌. 스틸렌 재료예요. 그것을 거품으로 해서 압착한 거. 폴리스틸렌 폼, 스티로폼. 폼자가 우레탄 재질을 거품으로 분사해서 압착을 했어. 우레탄 폼. 이런 등등이 나오죠. 그때 나오는 폼은 뭐냐? 이 폼 잡는 이게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거품으로 된 것을 눌렀다. 거품으로 된 구조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폼잉, 포밍은 거품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나왔죠. 거품으로 뒤덮이는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죠. 사이다는 어쩔 때, 병뚜껑 텄을 때 주로 톡톡톡 튀어 올라와요. 압력이 갑자기 낮아졌을 때. 보일러 본체 속에 어떨 때 압력이 갑자기 낮아져요? 밸브를 급격히 개방했을 때. 그러면 한꺼번에 많은 증기가 빠져나가면서 작은 기포가 물방울이 탁탁탁 올라오는 거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프라이밍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수 방지관을 부착하는 거죠. 이 프라이밍은 우리나라 말로는 비수 현상 이렇게 이라고 하고요. 포밍은 거품 현상이라고는 번역을 안 해요. 그냥 포밍이라고 부릅니다. 동 밑바닥에서 기포들이 올라오면서 수면이 뭔가 거품으로 덮이는 현상인데 대부분의 원인은 뭐냐면 농축된 물이에요. 물이 오염이 많이 됐을 때. 포밍이 일어나는 주 원인은 물이 좀 더러울 때. 뭐 찌개를 끓일 때도 그렇잖아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끓이면은요. 자꾸 숟가락으로 위에 거품이 이렇게 찌끄게 올라온 것 걷어내죠. 농축되어 있을 때. 그걸 끓일 때. 그럴 때 표면에 거품이 많이 덮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밍과 프라이밍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원인은 그렇다 치고
보일러 수면에서 톡톡톡톡 올라오거나 거품이 이렇게 잔뜩 덮이면 이럴 때 발생하는 증기는 어떠냐면은 이 틈새를 뚫고 올라오는 증기는 대부분 어떻게 될까? 작은 물방울들, 작은 습기들이 섞이게 돼서 습증기가 꽉 차게 됩니다. 보일러에서는 증기가 발생이 되면은 품질이 건조하고 고온의 증기가 나와야지 사용하기 좋다고 그랬는데 건조하기는커녕 습기가 눅눅한 증기가 잔뜩 발생이 되고 이 탁탁탁 이렇게 물방울 터진 것이 뭐예요? 비수 현상, 프라이밍 현상이고 거품이 덮이면 뭐예요? 포밍 현상이 되면서 그 다음에 습증기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서 증기 밸브를 열자마자 이 습증기가 증기관으로 유입되겠죠. 증기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게 돼 증기관으로 운반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냐? 오버 넘어서 주 증기 밸브를 넘어서서 캐리 운반이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캐리 오버 증기 밸브를 넘어서서 그 경계선을 넘어서 운반이 돼요. 어떤 게 운반이 돼? 습증기가 운반이 되는 거예요. 공항에 갈 때 여행 갈 때 운반 가방 가져가죠. 캐리어 가방 가져가죠. 캐리어. 캐리 오버는 넘어가는 거예요. 습증기가 증기관으로 유입되는 넘어가는 현상을 캐리 오버라고 하고 이거 한자가 좀 뜻이 어려운데 기수 공발은 뭐냐? 증기와 수분 물방울이 공통으로 동시에 증발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출발한다. 어디를 향해서 출발해? 여기 땅 하면은 밸브를 열면 여기서 출발해서 어디선까지? 사용처까지 출발하게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것을 기수 공발 또는 캐리오버라고 부릅니다. 자, 자고로 차례대로 보면은 먼저 포밍이나 프라이밍이 있었죠. 프라이밍은 물방울이고 격렬하게 튀어 올라오는 것이고 포밍은 거품이었죠. 아무튼 이 두 가지가 발생을 하면은 대체적으로 뭐가 습증기가 발생해요. 밸브 조작을 잘못하면은 습증기가 생기고 나면 이것을 그냥 모르고 밸브를 열어서 그러면 그 다음 등장이 뭐예요? 캐리오버가 되겠죠. 캐리오버가 되면 당연히 습증기가 증기관으로 잔뜩 밀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증기관에 아무리 좋은 증기를 보내도 중간중간 어쩔 수 없이 응축수가 생기는데 습증기까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습증기는 온도도 낮은 데다가 습기가 눅눅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응축수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캐리오버가 되면은 응축수가 다량으로 생성이 돼요. 증기관 내에 응축수가 다량으로 생겼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이걸 조치를 해요. 자, 어떻게? 포밍이 생겼을 때는 물이 더러울 때라고 했기 때문에 밸브를 일단 증기 밸브를 닫고 보일러 윗바닥에 더러운 농축된 물 빼는 거죠. 분출 빼고 나서 새로운 물을 급수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가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자, 프라이밍. 사이다 뚜껑 열어서 압력이 급격히 빠질 때 저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잠깐 밸브를 잠궈서 압력을 빵빵하게 높여서 표면을 눌러주면은 프라이밍이 잠잠해집니다. 자고로 증기 밸브를 닫는 거죠. 닫지 않고 모르고 열어놓으면 습증기가 어때요? 넘어가니까 그게 캐리오버가 되는 것인데 이처럼 캐리오버가 됐을 때 응축수가 많이 생기면 일단 조치하고 나서 다시 제대로 된 고온 고압의 증기를 보내게 되면 그 중간에 고여있던 응축수들이 이제 밀리기 시작해요. 증기관 내에 고여있던 응축수가 송기식 고압의 증기에 밀려서 굴곡 구부러진 데서 심하게 배관 내 벽을 치면서 소음과 진동을 유발하는데 물이 때려버리기 때문에 수격, 워터 해머. 제가 한글로는 안 썼는데 옛날 과년도 기출에는 간혹가다 웃기는 이야기로 물망치 현상이라고 된 것도 있는데요. 사실 물망치 현상은 용어 쓰지 않고 물수, 망치로 때린다, 때릴 격 또는 영어로 워터 해머 현상 이 둘 중에 하나이고요. 보통 이제 워터 해머로 요즘에 많이 나와요. 자, 이와 같은 안 좋은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워터 해머가 자주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요. 배관이 일단 파손이 돼요. 증기관이 연결 부위가 파손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 보온재는 증기관 겉에 붙어 있죠. 이 보온재가
파손이 돼요. 균열이 갑니다. 배관을 둘러싸고 있는 보온재가 이게 구부러진 굴곡부가 나오면 속에서 때리면은 바깥쪽이 팍팍팍 금이 가면서 깨집니다. 일단 금 가서 깨졌다고 하는 경우는 그 틈새로 외부에 찬 공기가 유입되고 그 배관을 자꾸 차게 접촉을 하면은 더 그 부분에서 많은 응축수가 생성되고 더 많이 워터햄머가 발생하고 악순환이죠.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취급자의 송기 시의 첫째 의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문제되는 것들이 뭐죠? 습진기 생기면 안 돼요. 맞죠? 또 하나, 응축수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것을 잘 염두에 두고 조치를 하는데, 첫째, 관내의 응축수를 제거를 해요. 그래서 송기 작업을 하기 전에 트랩이 정상적으로 작동됐는지 이상은 없는지 한번 보고, 또는 증기 헤더 같은 경우에 트랩 말고 별도로 수동으로 빼내는 드레인 밸브 같은 것이 하부에 있는데 조금이라도 고여있는 어떤 물기가 있으면 드레인 밸브를 열어서 제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주증기 밸브를 다 여는 게 아니고 약간만 열어요. 약간만 반 이하로 4분의 1, 3분의 1만 열어요. 살짝만 엽니다. 그것은 유량 조절형 밸브, 글로브 밸브 형태로 되어 있는 스톱 밸브이기 때문에 약간만 열면은 유량이 조금씩 증기량이 나가는데 그 증기량이 어느 정도 다 통과가 돼서 작은 양이 아주 압력이 낮은 채로 계속 그 증기가 조금씩 흘러가면 상당 시간 놔둬야 돼요. 최소 10분에서 약 30분 가까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관이 전체로 따뜻하게 돼요. 관이 따뜻하게 되면 속에 응축수가 조금 소량 고여있던 것들도 따뜻하게 되면은 증기가 워낙 뜨겁기 때문에 증발을 하겠죠. 일단 증발을 하면은 물 형태가 아니면 수격작용 일어날 염려는 줄어들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그 다음부터 주증기 밸브를 서서히 연다. 이것을 한자로 줄여서 개방한다. 서서히 개방한다. 그래서 서개라고 합니다. 서서히 열어요. 그리고 나서 만개 활짝 다 열어요. 다 끝까지 돌리고 난 다음에 약간 2분의 1 정도, 한 1회전이 아니라 약간 반바퀴 정도 다시 잠궈 놓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다 완전히 열어서 다 개방을 해 놓으면 밸브 자체도 증기가 흘러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뜨거운 증기하고 몇 시간 하루 종일 접촉하다 보면 이게 속에 회전축이나 이런 데가 팽창을 해요. 그러면 나중에 잠그려고 그러면 팽창되어 있던 밀렸던 것 때문에 잠궈지질 않습니다. 딱 굳어버려요. 그래서 약간 원위치로 살짝 되돌려 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뭘 해요? 응축수 제거죠. 두 번째 뭐예요? 소량을 보내죠. 이걸 뭐냐면 소량을 보내서 관을 따뜻하게 한다 그래서 난관을 행한다 그렇게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서서히 개방을 해요. 마지막으로 뭐예요? 만개 후에 약간 어때요? 되돌려 놓는다. 약간 잠근다는 거 2분의 1바퀴.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걸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지만이 사고가 일어나지를 않는다. 자, 그 다음 포밍 프라이밍 발생 원인은 여기에 설명을 방금 전에 송기시 이상현상에 대해서 설명할 때 했는데요. 보일러수가 농축이 될 때 잘 일어납니다. 더러운 물일 때. 그러면 이것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출을 행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새로운 물을 급수를 해야겠죠. 그 다음 물이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불을 너무 세게 뗄 때 그럴 때는 프라이밍이 일어나기가 쉬워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고수위식 과부 운전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정 수위를 유지해야 돼요. 적정 수위 유지하려면은 고수위로 되었던 것을 약간 어때요? 물 빼내야 돼요. 그리고 과부 운전하지 않고 연소 조절을 적절하게 맞춰주는 거죠. 그 다음에 주증기 밸브를 급히 개방하면 많은 양의 증기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압력이 빠지면서 프라이밍 현상이 일어나기 쉽다고 그랬죠. 따라서 조치사항은 뭐예요? 서서히 개방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은 발생 원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사전에 이렇게 조치를 하면은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조치를 만약 못해서 포밍 프라임이 발생을 이미 해버렸어.
포밍 프라이밍이 이미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긴급 조치를 해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포밍 프라이밍이 발생하면은 2차적인 게 습진기가 나오는 거죠. 습진기가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요즘에 뭐 바이러스 주제로 한 영화들 많은데 퍼지겠어 방어벽 쳐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진기 밸브를 닫아요. 주진기 밸브를 닫고 속의 내부 압력이 빵빵하게 올라가고 또 수면이 안정되기를 기다립니다. 주 밸브를 닫고 수면 안정되기를 기다려요. 아예 기다립니다. 당연히 연소량은 어떻게? 줄이는 거죠. 연소량 줄여야죠. 불을 줄여야죠. 안정이 되면은 그 다음 조치할 게 뭐예요? 물이 분명히 더럽거나 뭔가 원인이 있죠. 물 더러운 것을 빼요. 분출 작업을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급수를 행하죠. 깨끗한 물을 갈아 넣죠. 그 다음에 다시 연소 조절을 정상으로 해요. 그리고 증기가 정상으로 압력이 올라오면 다시 이송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 사고가 났다고 뭐 허둥지둥이 아니라 밸브부터 잠궈요. 잠그면 큰 문제가 안 되죠. 그 다음에 번호 확인해서 연소량이 줄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물론 자동제가 되어 있는 것은 주진기 밸브를 닫아버리면 보일러 내부의 압력이 올라간과 동시에 압력이 올라갔네? 그러면 자기가 자동으로 버너가 압력이 빵빵하게 찼기 때문에 연소량이 버너가 감소가 됩니다. 저절로. 자, 그리고 분출은 수동으로 하는 거예요. 밑에 더러운 물 빼는 거죠. 사람 똥 쌀 때 수동으로 하잖아요. 뭐 자동으로 나오는 거 있어요? 자, 그 다음 뺀 만큼 어찌해야 돼요? 먹어야죠. 깨끗한 물 넣어야 돼. 급처리된 물, 깨끗한 물 넣고 다시 어때요? 정상 수위 되는가 확인하고 연소 조절을 행한다. 자, 그 다음 습진기 장애 같은 말인데요. 만약에 증기관으로 습기가 잔뜩 섞여 있는 증기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증기가 흘러갈 때 제대로 못 흘러가요. 건조한 증기는 습기가 군더더기가 없기 때문에 몸이 가볍습니다. 뜨겁고 온도가 높고 엔탈피가 높아서 열량이 많아서 무협지식으로 하면 내공이 높아요. 날라다니겨 땅바닥에 발 붙이지도 않아. 자, 두 번째, 습증기는 습기가 많기 때문에 증기관이 엄청 부식이 많이 됩니다. 속에 녹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여과기도 나중에 분명히 뭔가 막힐 확률이 높아요. 세 번째로는 습진기 때문에 응축수가 많이 생기니까 이 응축수 생기지 않습니까? 다량으로. 이 응축수가 밀려서 수격작용을 유발해요. 워터햄머가 생기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것이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수격현상을 그러면 방지할 때 어떻게 할까? 수격현상은 증기관에 뭐가 고였기 때문에? 응축수가 고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죠. 그리고 또 하나, 고온 고압의 증기가 갑자기 급히 개방했을 때 확 밀려 들어오면 이게 밀리면서 수격장이 생기는 거지. 이렇게 코너를 돌 때 여지없이 때리는 거죠. 그냥 팍 부딪히면서 바깥에는 소음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보온을 해서 증기관을 보온을 해서 응축수가 안 만들어지도록 하고 만약에 응축수가 있더라도 트랩을 설치해서 응축수를 빼내야 되고 만약에 이게 다 작동이 되더라도 아예 만에 하나 모르니까 급히 개방하는 것을 안 해야 된다. 증기 밸브를 서서히 개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수격 현상은 이 응축수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응축수에 눈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보일러 본체에서 일어나는 포밍, 프라이밍하고는 좀 다르죠. 포밍, 프라이밍의 원인은 뭐예요? 1번이 물이 더러울 때 2번은 압력이 급격히 떨어질 때 압력이 급격히 떨어질 때는 뭐예요? 갑자기 급히 개방을 하면 많은 양의 증기가 빠져나가면서 압력이 떨어질 때죠. 세 번째로는 너무나 물이 많은데 번호를 너무 세게 뗄 때예요. 즉 고수위일 때 과부하 운전일 때예요. 이것을 조심하는 것은 포밍 프라이밍이 안 생기기 위한 조건, 즉 습증기가 안 생기기 위한 조건일 뿐이지 증기 트랩을 설치를 해서 포밍 프라이밍을 방지한다 이런 건 아니죠. 따라서 앞쪽의 원인이고 뒤쪽으로 갈수록 결과예요. 뒤쪽으로 갈수록. 자, 이쪽에 있는 수격장의 원인은 응축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한참 1단계, 2단계, 3단계 거쳐가서 농축수 때문에 그렇다.
고수위 때문에 수격작용이 생겼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또 하나, 포밍 프라임이 생긴 것은 원인이 응축수 때문에 생겼다. 거꾸로 뒤바뀐 이야기죠. 절대 아니죠. 책임 소재가 없죠. 여기는. 그러니까 이 흐름대로 현상을 이해하고 앞쪽에 있는 것은 되도록이면 원인이고 그 다음 바로 붙은 것이 결과. 또 그게 결과가 원인이 되어서 그 다음에 결과. 이렇게 나오는 거죠. 포밍 프라임이 생김으로 인해서 증기관으로 넘어가는, 습진기가 넘어가는 것이 어떤 현상이에요? 캐리오버이죠. 캐리오버죠. 캐리오버의 원인이 응축수는 아니죠. 그 다음에 농축수 때문에 캐리오버가 일어난 거 아니죠. 왜? 농축수, 물이 더러울 때 이런 것은 포밍 프라이밍이 일어나는 원인이죠. 포밍 프라이밍은 뭐냐? 캐리오버의 원인이죠. 바로 한 단계 앞이니까. 이걸 정리를 잘해야 돼요. 이게 순서를 뒤죽박죽 해가지고 정말 많이 헷갈리게 지문을 섞어서 출제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순서를 꼭 지켜서 머릿속으로 연상을 하면서 처음에 원인이 뭐였기 때문에 그 다음이 발생했다. 다음에 이것 때문에 이것이 생겨서 그 다음이 발생했다. 이걸 순차적으로 이해를 잘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정리를 한다면 농축대물 급계를 함으로 인해서 압력이 떨어졌다. 고수인데 과부하 운전을 했다. 이러면은 뭐가 일어나기 쉽다? 포밍 프라이밍이 일어나기 쉽다. 포밍 프라이밍이 일어나면 당연히 부차전 현상으로 뭐가 생긴다? 습진기가 많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이런 원인이 되어서 뭐가 생긴다? 캐리오버가 발생한다. 증기관으로 유입되는 거죠. 캐리오버가 되면 증기관으로 넘어가면서 당연히 뭐가 생겨요? 응축수가 많이 생성되는 원인이 되죠. 그럼 응축수 때문에 뭐가 발생해요? 바로 수격작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수격작용의 직접적인 원인은 응축수가 고압의 증기에 밀려서 그런 것이고 조금 약간 직접은 아니지만은 직간접적인 역할은 캐리오버가 있음으로 인해서 수격작용이 쉽게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습진기가 많이 유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 자, 이번에는 폐열 회수 장치를 설명을 드립니다. 폐열 회수 장치는 부속 장치 첫 변에서 폐열, 폐기처분 하는 버려지는 열을 회수하는 장치다. 그리고 이것은 폐열의 위치를 알아야 되죠. 보일러 본체에서 연소실에서 불을 떼서 본체에서 다 물에서 흡수를 하고 나머지 흡수가 안 되는 거 굴뚝으로 빠져나가죠. 이 굴뚝으로 빠져나가는데 이 점처럼 크게 안 그렸던 것을 이렇게 크게 그린 이유는 굴뚝으로 바로 수직으로 연결된 게 아니고요.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부분은 연기가 빠져나갔는데 수직으로 돌출되어 있다. 그래서 용어가 연돌이에요. 연돌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게 굴뚝이죠. 그 다음 연기가 빠져나가긴 하는데 배기가스가 나가는데 수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연기가 흘러가는 통로예요. 도로예요. 통로.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연도라고 합니다. 연도. 연도와 연돌의 위치는 다릅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통풍 집진 장치 할 때 송풍기, 빨아들이는 송풍기, 흡입 송풍기 위치가 연돌 직전에, 굴뚝 직전에 설치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 연소실 직후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굴뚝 직전에, 꺾어지기 전에 흡입 송풍기, 빨아들이는 송풍기를 설치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처럼 굴뚝을 통해서 결국에 대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이 열은, 이 배기가스가 지닌 열은 재활용을 하기 전까지는 버려지는 열입니다. 그냥 방치되는 열이죠. 그래서 폐열이 되는데 이 열도 엄청 뜨겁습니다. 보일러 성능 검사 기준으로 보면은 약 300도 이하만 유지되면, 새 보일러일 때는 270도 이하, 1년 넘어서 성능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을 때는 300도 이하만 유지되면은 통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만큼 뜨거운 열이 빠져나가면 너무나 아까워요. 그래서 그 열을 흡수를 해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므로 전반적으로 버려지는 열이 줄어들고 흡수되는 열이 늘어나니까 열효율 증대 장치라고도 하고
잉여의 열, 남아 도는 열을 마저 활용을 하니까 여열장치라고도 합니다. 순서는 연소실이 나오면은 이게 연소실이죠. 그리고 연도에 설치되고 연도 넘어서 연돌이 나오는데 폐열회수장치는 연도 수평 부위에 설치합니다. 순서는 과, 제, 절, 공. 순서 꼭 앞글자만이라도 따서 외워야 돼요. 과제절공. 이게 순서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잘 나오는 문제. 역할은 연도에 설치해서 배기가스가 지니고 있는 나머지 열, 여열, 폐열을 흡수해서 이용할 수 있다. 폐열회수 장치를 설치하면 장단점이 뭐냐? 장점, 당연히 열을 많이 흡수하게 되니까 열 효율이 높아지겠죠. 이게 열 효율 증가입니다. 단점으로는 뭘까요? 연기는 사람 똥 싸는 것하고 똑같은데 못 싸고 있으면 변비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보일러에서 배기가스 나오면은 굴뚝으로 풍덩풍덩 잘 나가야 돼. 배출이 잘 돼야지 앞에서 불을 뗄 때 막힘이 없이 시원하게 흘러가면서 잘 연소가 되는데 이런 장치들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잘 흘러가지 못해요. 그래서 통풍력이 감소합니다. 같은 말로 통풍되는데 저항이 커져요. 통풍 저항이 커진다. 그 다음 연도 내부는 주기적으로 밑바닥에 더러운 재가 쌓인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청소를 합니다. 청소 도구로. 중간중간에 청소구를 열어서 청소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장치들이 속에 빽빽하게 들어있으면 청소하기가 곤란해요. 그리고 장치를 설비를 하면 보일러 취급하는 입장으로서는 이것저것 개, 폐 열고 닫고 이거 조작을 많이 해야 되니까 손이 많이 가요. 사장님 입장으로 보면은 효율이 증가해서 좋고 연료 아끼고 쩌니 좋아지니까 쩌니 전략이 되니까 좋은데 취급하는 입장으로 보면 손을 대야 되는 범위가 넓어져요. 단점으로 치는 거죠. 그 다음 또 단점이 뭐냐? 배기가스가 북극이나 남극처럼 깨끗한 공기 상태이겠어요? 더러운 이것저것 성분이 다 섞여 있겠죠. 그래서 장치 표면에 그 배기가스가 접촉을 하면서 부식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속에 들어있는 장치가 부식이 됐다 그래서 통째로 금방금방 자동차 타이어 끼우듯이 넣고 빼고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참 난감합니다. 장치 통째로 절단을 하거나 뭔가 방법을 동원해야 돼요. 다시 재공사를 하려면.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부식에는 몇 종류가 있느냐? 이 폐열회수 장치는 연소실에 가까운 쪽에 있는 과, 열기, 재, 열기 두 개는 뜨거운 온도에서 부식이 일어나서 고온 부식. 그 다음에 절탄기 공기일기, 과제 절공, 절탄기 공기일기 뒤 쪽에 있는 두 개는 좀 온도가 식은 상태로 부식이 일어나서 저온 부식이 주로 일어납니다. 저온 부식. 자, 하나씩 장치를 더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과열기는 명칭이 과열을 시켜주는 기계예요. 그럼 과일이 어디서 등장했을까요? 태풍에 과일이 떨어져서 열받았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보일러의 증기가 발생할 때 보면 0도부터 온도가 올라가죠. 열이 들어가면 쫙 상승하다가 어느 지점이 되면 온도는 안 올라가고 열만 들어가고 다시 다 끓게 되면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한다 그랬고 이처럼 온도만 건포와 증기에서 온도만 더 상승한 상태의 증기를 과열 증기다라고 했어요. 여기에가 뜻이 다 담겨 있죠. 보일러에서 발생한 증기를 어떻게 해서 온도를 높여서 과열 증기로 만들어주는 기계 과열기입니다. 보일러에서 발생한 증기의 온도를 높여서 과열 증기로 만드는데 압력은 그대로예요. 압력을 건드는 거 아니에요. 압력을 높여주면은 증압장치, 증가시켜준다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온도를 뜨겁게 해요. 왜? 보일러에서 나온 증기가 있는데 연도가 나가면은 나오는 증기를 바로 사용처로 보내는 게 아니라 다시 연도로 배관을 해요. 그래가지고 사용처로 넘어가게 합니다.
이처럼 한번 배기가스 열을 더 접촉하도록 해주면 더 뜨거워지는 거죠. 증기 상태로 되어 있는 것과 물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은 물은 데피기가 어려워요. 비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물은 비열이 1이라고 그랬잖아요. 물 1kg을 1도 올리려면 1kcal 필요해요. 하지만 증기는 0.441 내지 0.446 그 정도 사이인데 0.441이면 0.5가 못 되잖아요. 따라서 물보다도 약 44% 정도의 열만 집어넣어도 1도씩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과열기의 종류는 어떻게 하느냐? 열가스가 흘러가는, 배기가스가 흘러가는 그 흐름 방향에 따라서 병류, 향류, 혼류, 그 다음에 열가스가 접촉하는 방법에 따라서 접촉 복사, 접촉 복사형, 그리고 접촉형은 대류형이라고도 했고요. 방사형, 복사형 같은 말이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연도를 크게 그렸다고 쳐봐요. 지금 본문 위에 그리기 때문에 좀 글자가 겹치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일러에서 발생한 증기가 있는데 바로 보내지 않고 이렇게 흘러갔다. 그 말은 증기가 이쪽 방향으로 배기가스가 흘러가는 방향하고 나란히 따라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배관을 할 때 거꾸로 증기 발생한 것을 이렇게 배기가스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반대로 이렇게 흐르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같이 따라가다가 한번 빼서 다시 역류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섞어찌개로 하면은 혼합했다 그래서 흐름 방향을 혼유형 이렇게 말하고요. 나란히 따라가면은 나란히 병자를 써요. 나란히 병. 병. 그래서 병류형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마주보고 흐른다.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마주보고 흐르면 서로 얼굴을 향해 있는 거죠. 면전에 향해서 서로 쳐다보고 이것을 향유형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열을 흡수하는 정도의 효율은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병류 형태보다는 향유형이 더 좋다고 합니다. 이건 나중에 공조내동 자격증에서도 여러 가지 냉각탑이나 열 교환 기기에서 보면은 대부분의 현장에 가면은 향유형을 많이 하고요. 혼유형은 너무 배관하기가 복잡하니까 깔끔하게 한 방향으로 정리해서 향유형을 많이 채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림 나와 있죠. 그림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일러에서 발생한 증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연도를 통과하고 대패지면은 과열 증기 상태로 나가는데 흐름이 배기가스하고 나란히 따라가죠. 그러니까 병류, 반대로 흘러가면 향류, 왔다가 다시 거꾸로 갔다 혼류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은 넘어갔지만 대류형, 복사형, 대류 복사형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뜻인가? 이게 이제 명확히 설명된 그런 교재들이 대부분 드문데요. 자, 연소가스가 있으면 연도가 보통 연결될 때 바로 직선으로 뽑는 게 아니고 약간 상향이 됩니다. 연소가스가 타고 나면 뜨거운 것이 잘 배출되게 해서 약간 이렇게 연도 부분이 약간 처음에는 초입에는 올라가도록 되어 있고요. 다시 이게 이제 자리를 잡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쭉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굴뚝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불이 타고 있으면 이 버너죠. 굴뚝에서 본체에서 이렇게 증기가 나오면 이 관이 구부러져서 연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연소실에 가까운 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먼 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 중간쯤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가까운 쪽은 어떠냐면은 연소를 할 때 이 화염에 빛이 바로 보여요. 가까운 데 있으니까 이게 바로 보이는 거죠. 뭘로? 빛으로. 빛으로 바로 보인다는 거예요. 멀리 있으면 보이지도 않아요. 뭔가 이렇게 밝은 것 같은데 다이렉트로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운 데 있는 경우는 열 흡수를 어떤 열을 많이 흡수하냐면 복사열을 많이 흡수해요. 그래서
가까운데 연소실 가까운 위치에 과열기가 설치되면은 복사형 과열기다. 그렇게 부르고요. 멀리 있으면은 그냥 연소가스가 이제 흘러가면서 접촉해주는 열만 흡수예요.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 유체가 뜨거운 유체가 직접 움직이면서 흘러가면서 접촉하면서 열을 전달하는 것을 전도, 대류, 복사 가운데 뭐라고 그래요? 대류형이라고 하죠. 중간쯤 있으면 빛도 약간 보이고 빛 형태도 약간 보이고 뜨거운 연소가스가 접촉하면서 전해주는 열도 있고 반반이죠. 그러니까 대류 복사형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류형이라고 하는 것은 연소가스, 배기가스가 닿아야지만이 배기가스가 그 유체가 물질이 직접 접촉해야지만이 열을 받아들이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대류형을 접촉형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복사형은 가령 태양에서 지구가 태양하고 지구하고 붙어서 접촉해야지만이 열이 전달되는 건 아니죠. 그냥 빛의 형태로 다이렉트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사형은 접촉형이 아니죠. 대류형이 접촉형인 거죠. 같은 말로. 이 암기하는 것도 복사가 접촉인가? 이 혼동이 될 수가 있는데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과제 절공 가운데서 제열기 두 번째입니다. 제열기는 뭐냐? 과열기에서 나왔던 증기를 뭔가 한번 쓰고 나면은 증기는 쓴다라는 말은 뭐냐? 증기가 열을 발산한다. 증기가 열을 발산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빠지죠. 온도가 떨어지죠. 열량도 줄어들죠. 예. 쭈글쭈글하게 되죠. 그 힘이 빠진 증기를 다시 한번 재탕해서 가열합니다. 그것을 제열기라고 합니다. 뭐 제열기는 가열하는 기계니까 히터인데 재탕해서니까 리바이벌 하듯이 리히터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그러면 그림상으로 제열기와 과열기는 어떻게 되느냐? 보일러 본체가 있다고 치면은 이렇게 연소가스가 빠져나가는 통로에서 보일러 발생 증기를 한번 연도로 넣어서 데피면 과열 증기가 나오죠. 이게 과열기죠. 이 과열 증기가 나오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뜨거운 증기는 왜 이런 복잡한 장치를 붙여서 발생을 시키느냐? 뜨겁고 보일러 본체에서 나온 것보다 더 온도를 높일 수 있고 뭔가 파워풀하고 이런 걸 만드는 이유는 강력한 힘을 필요로 하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주로 터빈 같은 거, 날개를 크게 돌리는 고압의 고온의 증기가 필요한 고압 터빈에 연결을 보통 하고요. 그리고 이 중심축에서 끝에까지 다 통과를 하고 터빈 날개를 돌리고 나면은 힘이 다 빠지니까 도중에 빼내요. 끝까지 가면은 응축수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힘이 다 빠져서 응축수가 되기 전에 그냥 증기 상태로 빼내야지만이 가열하기가 쉬워요. 물이 됐을 때 비열하고 증기 상태일 때 비열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온도 올리는 속도가 도중에 빼내서 고압 터빈에 도중에 빼내서 다시 한번 가열을 해서 보내줘요. 자, 그러면 처음에 나왔던 과열 증기하고 재탕을 한 것은 어떻게 다르냐? 재탕이 좀 온도가 좀 낮죠. 처음에 가열한 빵빵한 상태의 온도, 이것이 온도가 더 높죠. 과열 증기가 되는데 이건 과열 증기는 아니고 재탕한 증기죠. 이게 제열 증기인데 이것은 고압 터빈에는 사용을 못하고 저압 터빈에 사용을 합니다. 물론 중심축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터빈을 이쪽에서 돌리고 같이 돌리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끝에까지 그냥 가동으로 놔뒀다가 증기 탭을 거쳐서 응축수로 회수를 하고요. 이 중심축 끝에는 뭐가 달렸냐면은 제너레이터, 보통 발전기. 발전소에서 화력발전소에서 발전기를 돌리는 흐름의 모델입니다. 이처럼 고압 터빈에서 힘쓰는 도중에 팽창 도중에 증기를 도중에 빼내서 재가열해서 저압 터빈에 공급을 해주는 장치, 이것을 제열기라고 하고요. 과열기나 제열기는 어차피 증기를 대표해주는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등장하는 게 절탄기였죠.
기억나시죠? 페르시오 장치의 세 번째 장치가 절탄기인데 절탄기는 명칭이 좀 재미있습니다. 하나씩 분석을 해보면은 연탄, 석탄을 전략해주는 기계다. 아니 요즘에 석탄 떼는 게 뭐가 있다고요? 그런데 아무튼 명칭이 이렇게 붙였어요. 한글로 즉 한자식 이름으로 절탄기로 되어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아무튼 연료를 절감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절감할까? 찬물이 들어가는 것보다도 예열된 상태의 급수가 들어가면은 이 물 자체가 찬물이 아니니까 조금만 부를 때도 금방 증기가 나오겠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급수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배기가스가 빠져나가는 연도를 통해서 급수관을 한번 통과를 시켜서 이렇게 급수를 행하면은 이 물이 찬물은 아닐 거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예열된 효과가 나올 것이다. 이처럼 급수를 예열해 줌으로 인해서 연료가 전략이 되기 때문에 연료 전략기, 급수 예열기 이런 식으로 불러야지 맞습니다. 하지만 산업용 보일러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된 것은 6.25 이후예요. 6.25 때 다 폐허가 됐고 60년대까지 아니고 6, 70년대부터 이렇게 됐는데 그때는 산업 현장에 우리나라에서 즐비하게 사용했던 연료 중에 하나가 뭐냐? 석탄입니다. 그래서 석탄을 주로 전략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석탄 전략기, 절탄기라고 번역을 했지만 요즘 좀 농담을 하면 제가 강의할 때마다 그렇습니다만 기름을 떼면은 기름 전략하니까 절유기, 가스 떼면은 절가기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농담을 합니다. 아무튼 절탄기란 말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또 하나 절탄기가 영어로 명칭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영어로는 전략한다, 경제적으로 만들어준다 라고 해서 이코노믹이 경제적인 것이죠. 이코노마이즈 그러면은 뭐예요? 경제적으로 만들다. 그래서 이코노마이저라고 합니다. 이 절탄기를 명칭을 영어로는 이코노마이저. 굳이 앞에 가스다, 오일이다, 뭐 또는 이런 것을 또는 퓨얼, 연료라고 안 붙인 이유는 연료 종류가 여러 가지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이코노마이저 이렇게 명칭을 붙입니다. 이코노마이저 절탄기는 얼른 연상하기 어려운데 물을 데펴서 넣음으로 인해서 연료가 절약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버너에서 연소가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두 가지가 들어가죠. 뭐가 들어가죠? 공기 들어가죠. 또 뭐가 들어가죠? 연료 들어가죠. 연료는 함부로 잘못 데피면 물론 연료가 예열이 돼서 가열이 돼서 들어가면 순간적으로 폭발적으로 연소가 잘 돼요. 덜 타는 게 드물죠. 그 다음 공기가 차가운 공기보다는 뜨거운 공기가 들어가야지만이 연소실의 온도가 높아지고 연료가 빨리빨리 불이 붙어요. 따라서 공기나 연료를 다 예열해주면 좋습니다. 연료 예열기는 별도로 있어요. 연료 가열기, 연료 예열기 이것은 가스에서는 별로 사용하지 않고 기름일 때 주로 많이 사용하고 기름에서는 기름을 미리 데펴준다고 해서 오일, 미리, 프리히터, 프리는 영어로 자유롭다는 말이 아니고 PRE 그래서 뭐뭐 전에 라는 뜻을 지닐 때 프리라는 말을 많이 붙여요. 가령 뭐 더러운 꽉 찬 가스를 밖으로 배출을 하고 환기를 시키는 작업을 퍼지 작업이라고 하는데 보일러 가동하기 전에 퍼지 작업을 해주면 프리퍼지 작업 이렇게 부릅니다. 프리퍼지는 그냥 기술 용어입니다. 자, 공기를 따로 데펴주기가 어려우니까 공기가 통과하는 덕트를 여기를 통과시켜요. 어디를? 연도를 통과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공기 통로를 연결해서 통과를 시켜서 불 때는 연소용 공기를 공급을 해줘요. 그러면 공기가 이 통로를 한번 거쳐서 나오면은 공기가 예열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명칭을 공기 예열기 그렇게 부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장치가 크게 되어 있는데 이 네 가지를 모두 부착하라 의무는 아니에요. 어차피 보일러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장치이고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하는 것입니다. 단 부착을 했을 때 두 개
이 네 가지 장치 뭐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작동이 되기 위해서 온도계 같은 경우는 어디 부착하라. 또는 어떨 경우는 안전밸브를 어디 부착하라. 뭐 이런 것들은 소소하게 추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만 이 네 가지를 의무적으로 장치를 꼭 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기준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 붙어있는 보일러도 거의 드뭅니다. 발전소에 있는 것조차도 다 붙어있는 것은 거의 드뭅니다. 하지만 이런 세세한 장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보일러의 하이라이트, 순환형 보일러 중에서 강제순환식의 관류 보일러 같은 경우는 보일러에서 증기가 바로 발생하고 나면은 다시 한번 연도 코스를 지나서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관류 보일러는 대부분 과열기가 마지막 출구 쪽에 한 번 더 붙어서 거쳐서 나가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네 가지 장치는 늘 연소가스에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즉 뒤쪽으로 넘어가면 이 연소실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명칭이 연소가스라고 하고요. 연소가스가 연소실 경계선을 넘어가는 순간 배기가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배기가스는 경계선이 어디냐? 연소실 마지막 출구 지점이에요. 왜 연소실 출구를 강조하냐면 배기가스 온도를 재는 배기가스 온도계는 어디 부착을 해야 되느냐? 아무 곳이나 다 배기가스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다 부착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연소실이 끝나는 지점, 연소실의 후부, 연소실 가장 출구 부분에 배기가스가 시작되기 때문에 연소실 출구 지점에 배기가스의 온도를 재는 배기가스 온도계를 부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배기가스는 연기가 성분이 더러운 성분이 많아요. 이것저것 타고 남은 성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코 좋을 리가 없죠. 공기보다는 아무튼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뭐 탄산가스, CO2, 황이 타고 나면 SO2, 아황산가스, 뭐 기타 등등 또는 뭐 재가 되는 성분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가지각색 더러운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런 것들이 장치 표면에 묻어서 온도에 반응해서 부식들을 일으키는데 연소실 가까운 쪽에 두 개는 고온 상태에 일어나는 고온 부식, 뒤쪽은 온도가 좀 떨어진 상태에서 일어나는 저온 부식을 일으킵니다.